자, 이제는 로보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여기 옵션을 눌러가지고 초당 몇 프레임으로 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자, 우린 15프레임으로 잡겠습니다. 30프레임은 솔직히 너무 부드러우니까요. 타임 디스플레이는 프레임으로 나타내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배속은 1배속으로 하고요. 자, 애니메이션은 엔드 타임. 자, 우리가 일단은 애니메이션을 작성하다 보면은 몇 초 몇 초 계속 처음부터 나는 몇 초 걸릴 것이다 이렇게가 조금 솔직히 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공정당 실제 시간을 적용시켜서 여기 타임 프레임을 더하다 보면 100프레임에서 100프레임으로 안 되네. 그럼 200프레임으로 늘리자. 늘리고 200프레임도 안 되네. 300프레임까지 늘리자. 늘리고 계속 늘려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첫 스테이션을 넉넉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만 한 100프레임을 하고요. 바로 OK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5프레임이 1초라는 걸 우리가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첫 15프레임은 가만히 있는 걸로 하겠는데, 일단은 이것은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구간은 굳이 똑같은 그림, 멈춰있는 그림을 계속 렌더링하면 손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드리겠으니까 일단 첫 프레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링크를 맨 밑에 것만 선택을 하고 세트 키에서 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간데 몇 초? 한 1초 1초 정도만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프레임에 대해서 이 녀석을 회전을 시키는데요. 자, 어느 정도로 회전을 시킬까요? 15프레임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여기 이쪽 원하고 이 소재의 중간이 정확하게 맞게 들어와야 되니까요. 조금만 더. 이게 좀 회전이 15도 간격으로 되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걸 풀러버리고 좀 더 부드럽게 회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이 좀 부드럽게 되는 구간이겠죠. 자, 그럼 여기를 세트 키를 눌러버리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애니메이션 시작. 그럼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오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5프레임은 쉬고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그림을 계속 하는 것은 좀 낭비라고 했는데, 왜냐면 그래도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띄어지는 간격 봐줘야 되니까 5프레임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20프레임에서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한 10프레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자, 20프레임에서 여기를 잡고 30프레임으로 왔을 때 이것이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오도록 프레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프레임도 어떻게 잡느냐면은 20프레임일 때 이것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 이걸 좀 내려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축이 이렇게 빗나가 있죠. 이 회전이 90도 이하로 되기 때문에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엉뚱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뷰를 여기를 로컬로 하면은 여기 오브젝트에 맞게 축이 정렬되죠. 그러면은 20프레임일 때 세트 키를 주고요. 자,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프레임 이동을 한 다음에 내려야 되네요. 자, 착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내린 다음에 30프레임에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프레임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것이 20프레임일 때 키를 주고
30프레임일 때 자,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키프레임을 주고요. 자, 이게 소재에서 약간 벗어나게 자, 이렇게 위치가 잡아졌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너무 처음에 이것이 너무 회전을 했구나. 그럼 이 회전값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자, 그래픽 에디터에 트랙뷰어 커브 에디터에 가셔가지고 자, 이거에 대한 회전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자, 회전값을 지금 Z값 여기 최종 회전값이 150도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서 천천히 맞추면서 바꿔주면 됩니다. 자, 150도가 아니라 너무 돌았다. 145도만 돌자. 아, 매일 마이너스 145도네요. 그럼 이거 너무 덜 갔네요. 마이너스 147도. 마이너스 148.5도. 그러면은 자, 여기서 조금 됐으니까 이 녀석이 약간 구부러져야 되나요? 아, 이제 그건 아니죠. 이 녀석의 로테이션 값이 조금 더 와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와야 된다고 했을 때 30도, 12도, 아니죠, 이게 반대네요. 28도, 29도, 네, 29도. 아, 29도도 아니고 30도? 30도는 원위치인데. 아, 28도. 자, 28도로 왔을 때 됐겠다 싶으면은 28도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값이 자, 이 값이 회전이 이것의 회전값도 좀 바꿔야겠죠? 그러면 자, 이것의 회전값을 30도가 아닌 28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8도 하니까 정확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28도가 정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바꿔줬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씩 고쳐가지고 자, 이것을 바꾼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핑거블을 무는 걸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20에서 30프레임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한 33프레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자, 핑거를 그룹을 오픈을 해가지고 자, 이 핑거가 조여드는 그런 33프레임에서 조여드는 걸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작점이 지금 조여든 상태라 우리는 이것을 좀 뒤로 빼겠습니다. 이게 벌려있는 상태로요. 10 정도? 아, 이거 이렇게 안 되네. 이거 하나만 이쪽 핑거만 잡고 뒤로 마이너스 20 얘도 뒤로 얘는 양방향으로 2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둘을 33프레임에서 키를 잡아주고 40프레임에 전진을 하는 겁니다. 전진을 얘는 양의 방향으로 20 키값을 주고요. 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20 키값을 주고요. 아, 이건 좀 이상하게 됐네요.
처음 값을 조정을 좀 해가지고 둘이 완벽하게 이렇게 접히게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임포트 데이터를 불러올 때 그 데이터가 잘못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임포트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 불러오기 전에 인벤터나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을 이렇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찝었죠? 자, 찝어둔 것까지 키프레임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을 닫고요. 자, 그럼 한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플레이를 시키면 이렇게 찝어들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20프레임에서 30프레임까지 보면은 지금 이것하고 이것이 조금 잘못됐죠. 자, 그럼 이것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하기 일일이 이걸 고쳐줘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좀 불편한 부분이긴 한데 30프레임까지 왔을 때 회전축을 잘 안되니까 미세 조정 회전으로 맞추셔가지고요. 자, 미세 조정 회전이 되게 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것은 로컬 축이 지금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가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것의 축을 여기가 아닌 위쪽으로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20프레임일 때 키를 잡아주고요. 30프레임일 때 자,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30프레임일 때 이렇게 맞추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자, 이것이 보면은 자, 회전이 지금 좀 말이 안 되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자, 여기 그룹으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를 20프레임일 때는 가만히 있다가 30프레임일 때 자, 이것도 피봇 축을 바꿔줘야겠죠. 0프레임일 때 가가지고 피봇 축을 여기에다 바꾸고요. 그 다음에 20프레임에서 30프레임으로 갔을 때 자, 이것이 안 맞으니까 로컬에서 30프레임일 때 회전을 시켜가지고 자, 이쪽 근처까지 오게 합니다. 이쪽 안 맞죠? 키를 준 다음에 이 녀석의 회전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커브 에디터에서요. X, Y. 자, Y쪽을 마이너스 26도 마이너스 26.5도 마이너스 27.5도 이렇게 해가지고 유사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건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좀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갈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프레임에서 30프레임까지 맞출 건 그것만이 아니군요. 자, 보면은 여기 그룹은 닫아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맞춰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값도 20프레임일 때 여기를 잡는데 30프레임일 때는 많이 달라지죠. 30프레임일 때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자, 이것도 로컬 축이 좀 많이 틀리네요.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자, 이 녀석이 로컬일 때 지금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축을 다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초기로 돌아왔을 때 이 녀석의 축이 지금 여기로 와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한 번씩 이렇게 리셋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축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지정을 해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지정을 해주시면은 별 탈 없이 이렇게 끝나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20에 30으로 갔을 때 세트키를 주고, 자, 이 녀석은 로컬로 두고, 회전값이 한 이 정도. 자, 세트키를 눌러주고, 이 녀석도 자, 회전값이 한 이 정도 세트키를 눌러주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내려가도 전부 다 이렇게 회전값이 웬만하게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자, 이것도 찝었죠? 찝었으면 이제 다시 다시 이렇게 원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 아까 같이 또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느냐?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거 전체를 찝으신 다음에, 자,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20에서 30까지 이렇게 가 있고, 30에서 40까지 찍고, 43에서 자, 이 로봇 전체일 필요는 없고요. 움직인 것들만. 요건 안 움직였으니까 요거는 됐고요. 요게 현재 값으로 잠깐 대기했다가 43에서 53프레임까지 돌아오는데, 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0프레임일 때에 이 녀석들의 모든 키 값을 Shift 키로 53프레임으로 이렇게 복사해 오면 됩니다. 잠깐 벗어났네요. 53프레임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위치 값이 여기로 복사됐기 때문에 다시 지정할 필요 없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간과하신 게, 이게 벌려져 있는 값으로 되어 있죠? 이것만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룹으로 들어가서 얘하고 얘를 선택을 하면은 53프레임에서 키 값이 하나 복사되어 있죠? 요 벌려졌을 때 위치 값이 53프레임으로 쫓아온 건데, 요것만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줘 버리시면은 얘는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찝혀진 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그룹 클로즈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는 이 소재가 이렇게 딸려와야 되는데 이게 딸려오진 않죠. 어떻게 하냐면 이 소재 그대로 링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복사해가지고 축이 어딨죠 이게? 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똑같이 이렇게 카피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이거 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핑거 소재라고 이름을 정하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select and link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링크를 시키면 됩니다.
핑거브에다 링크를 시키면은 자, 이것은 자, 이렇게 딸려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핑거브에 잠깐만요. 이것은 숨겨버리고 딸려 올라가긴 하는데 회전이 안 되죠. 이게 왜 이렇게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링크를 잘못 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없애고요. 자, 이것을 회전을 자, 핑거브를 그룹을 오픈하면은 여기 외곽에 보면 핑거브에 대한 이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셀렉트 앤 링크 해가지고 바깥쪽에다가 여기다 링크를 시키면은 자, 이거에 대한 회전값에 맞게 쫓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클로즈. 만약에 이래도 회전이 안 된다면은 직접 그룹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자, 제대로 됐죠? 자, 그래서 unhide by name을 해가지고